외국인들이 말문이 막히는 한국 문화 탑1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알고 계세요? 잠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이해가 안 돼. 놀랍다. 정말 놀라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총 10가지 놀라운 것도 있고, 감동적인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1. 나이 먼저 물어보기. 첫 번째 문화 충격. 나이 먼저 물어보기.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미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제 나이를 물어봐요. 몇 살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미국에서는 나이를 묻는 건 정말 신뢰되는 질문인데 한국에서는 왜 다들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나이는 아주 개인적인 정보이고, 특히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건 큰 신뢰가 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이를 묻는 이유 아시나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어떤 말을 써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묻는 건 무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싶어서, 예의를 지키고 싶어서 먼저 묻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이를 묻는 건 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였군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미리 알고 싶어서. 이건 정말 배려였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나이 문화는 서열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신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말해야 존중이 될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첫 번째 문화 충격. 어떠셨나요? 문화 2. 밥 먹었냐는 인사. 두 번째 문화 충격. 밥 먹었냐는 인사. 저는 영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다들 이렇게 물어봐요. 밥 먹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배고파 보이나? 제가 굶고 다니는 것 같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네 먹었어요 하고 어색하게 웃었죠.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 먹었어? 점심에도. 점심 먹었어? 저녁에도. 저녁 먹었어? 이건 대체 인사예요? 아니면 정말 제 식사를 확인하는 건가요? 사라의 당혹감. 이해가 됩니다. 영어권에서는 안녕하세요가 하이 또는 헬로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가 안녕하세요입니다. 이 문화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이 질문 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너 배고프진 않니? 힘든 건 없니?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니? 밥 한 끼가 생존의 문제였던 시절. 밥 먹었냐는 진짜 안부였습니다.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밥 먹었어? 이제 이 질문은 단순히 식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안녕한가? 내가 걱정돼. 너를 아껴. 그런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들이 제게 밥 먹었어요? 라고 물을 때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제 안부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었군요. 제 배가 아니라 제 마음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인사예요. 그렇습니다. 밥 먹었어? 이 한마디에는 한국인의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변의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밥 먹었어요?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 3. 현관에서 신발 벗기. 세 번째 문화 충격. 현관에서 신발 벗기.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크입니다. 한국 친구 집에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현관 앞에 신발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친구가 말했죠. 신발 벗고 들어와.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다고요? 프랑스에서는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집 안에서 맨발이에요. 심지어 슬리퍼도 실내용 따로, 화장실용 따로. 이건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마크의 당혹감, 이해가 됩니다. 서양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 안을 자유롭게 다니죠? 침대에도 신발 신고 눕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은 온돌입니다. 바닥 밑에 불을 지펴서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밥 먹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바닥이 곧 우리의 침대이자 식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밖에서 신었던 더러운 신발을 그 위에 신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 공간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밖의 더러움을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 이 집을, 이 공간을, 이 사람을 존중하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신발을 벗는 건 그 집을, 그 공간을,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을 존중하는 행위였군요.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성스러운 곳, 깨끗하게 지켜야 할 곳,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문화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곳.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 공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화, 지갑 싸움. 네 번째 문화 충격, 계산대 앞 지갑 싸움. 저는 호주에서 온 데이빗입니다. 한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러 가는데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어요. 친구 한 명이 지갑을 꺼내자 다른 친구가 그걸 빼앗고 또 다른 친구가 먼저 카드를 내밀고 심지어 서로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가 낼게. 아니야, 내가 낼게. 이게 무슨 싸움인가요? 호주에서는 각자 자기 것만 계산하거든요. 더치페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 돈 내려고 싸우는 거죠? 데이빗의 당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내는 게 당연하죠. 심지어 커플 사이에도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는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거나 내가 먼저 제안했다면 당연히 내가 계산해야 한다. 그게 예의이고 그게 체면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면 다음엔 내가 낼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인들은 계산할 때 싸웁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밥 사고 싶어. 내가 소중해서, 우리 관계가 소중해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곧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돈을 내려고 싸우는 건 인색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베풀고 싶어서였군요.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내가 나한테 신세 지는 게 싫어. 그런 마음들이 부딪히는 거였어요. 이건 사랑의 충돌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지갑 싸움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으로 전해질 겁니다. 문화 5. 무료 반찬 리필. 다섯 번째, 문화 충격. 무료 반찬 무제한 리필. 저는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입니다. 한국 식당에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주문도 안 했는데 테이블 위에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젓갈. 이거 다 제가 주문한 건가요? 계산서에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죠. 아니야. 이건 다 공짜야. 그리고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해. 무제한이야. 무제한이라고요? 공짜로요? 캐나다에서는 빵 하나만 더 달라고 해도 돈을 내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에밀리의 놀라움. 당연합니다. 외국 식당에서는 물 한 잔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 식당에서는 반찬이 무료입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요. 이 문화, 어디서 왔을까요? 한국에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대접해야 한다. 배부르게 먹여야 한다. 그게 주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손님이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손님을 위해서요. 한국 식당 주인들에게 손님은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집에 온 귀한 분, 내가 대접해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 조금이라도 줄면 더 드세요. 더 가져다 드릴까요?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이 배고프지 않을까? 손님이 부족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돈을 내는 건 메인 요리 하나뿐인데 식당 주인은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공짜로 주고 심지어 더 먹으라고 권하고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에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무료 반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건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따뜻한 정,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문화 6. 택배 배달 속도. 6번째, 문화 충격. 초고속 택배 배달. 저는 독일에서 온 한스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어제 저녁 9시에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 7시에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고작 10시간 만에요. 독일에서는 택배가 오려면 최소 3일에서 5일은 걸려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새벽 배송이라는 것도 있어서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있다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요? 한스의 놀라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외국에서는 택배가 오는데 며칠씩 걸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는 건 기본이고 새벽 배송은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한국의 국토 크기입니다. 작은 땅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배송 거리가 짧아요. 둘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가 좋고 물류 시스템이 발달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빨리 주문하고 빨리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빠르게 배송하려고 노력하고 택배 기사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놀라운 배송 속도예요. 하지만 이 빠른 배송 뒤에는 택배 기사님들의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건을 분류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배달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시죠? 한국의 빠른 배송은 단순히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 놀라운 속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군요.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아껴주려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빠른 배송은 효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택배를 받으시게 되면 택배 기사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전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 7. 두 손으로 건네기. 7번째, 문화 충격. 두 손으로 물건 건네기. 저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입니다. 한국 회사에서 인턴을 하는데 처음에 정말 이상했던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를 줄 때 꼭 두 손을 쓰는 거예요. 커피를 건넬 때도 두 손, 서류를 줄 때도 두 손, 명함을 줄 때도 두 손. 특히 나이 많은 분들께는 더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드리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한 손으로 그냥 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꼭 두 손을 쓰는 거죠?
한 손으로 주면 실례인가요? 카를로스의 궁금증. 당연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한 손으로 주는 게 자연스럽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어르신이나 직급이 높은 분께 한 손으로 드리면 정말 실례입니다. 이 문화는 유교 사상에서 왔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었고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히 겸손과 공경을 강조했죠. 두 손으로 물건을 드린다는 건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는 당신께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한 손으로 주는 건 건성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고 두 손으로 주는 건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어르신께 물건을 드릴 때, 상사에게 서류를 건넬 때, 손님께 음식을 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손을 씁니다. 그게 예의이고 그게 존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심지어 젊은 사람끼리도 처음 만났을 때는 명함을 두 손으로 주고받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두 손으로 건네는 건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정성의 표현이었군요. 스페인에서는 말로 존중을 표현하지만 한국에서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네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앞으로 저도 두 손으로 건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두 손 문화는 겸손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넬 때 두 손을 써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존중으로 느껴질 겁니다. 문화 8. 회식 문화와 눈치. 8번째, 문화 충격. 회식 문화와 눈치. 저는 미국에서 온 제니퍼입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일한 지 3개월 됐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회식이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상사가 말해요. 오늘 회식이야. 다 같이 가자. 그런데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거의 강제예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라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심지어 상사가 먼저 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퇴근 시간 되면 바로 가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이게 정말 필요한 문화인가요? 제니퍼의 답답함. 충분히 이해됩니다. 서양 문화에서는 일과 사생활이 명확히 구분되죠. 퇴근 시간 되면 바로 집에 가고 개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회식 문화는 단순히 술 마시고 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팀워크를 다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쌓는 시간이에요.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 문화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을 나누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들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눈치는 상대방의 기분을 읽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상사가 아직 안 갔는데 내가 먼저 가도 될까? 다들 2차 가는데 나만 빠져도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게 스트레스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배려입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분위기를 깨는 건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회식이 단순히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쌓는 시간이고 눈치를 보는 건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개인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제니퍼의 말도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회식 문화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개인의 시간도 중요하고 일과 삶의 균형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강제 회식보다는 자율적인 모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라는 가치와 개인이라는 가치, 이 둘의 균형을 찾는 거겠죠. 한국의 회식 문화,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안에는 함께하려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 9. 우리라는 표현. 9번째 문화 충격. 우리라는 집단적 표현. 저는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남편, 우리 남자친구, 마이 맘, 마이 데드,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왜 우리 엄마라고 하죠? 엄마가 여러 명인가요? 남자친구를 공유하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말 혼란스러워요. 올리비아의 혼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양 언어에서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표현되죠. 내 것, 내 사람, 내 경험.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았고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언어도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엄마라고 할 때 그건 엄마가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와 연결된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학교라고 할 때 그건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동네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의미죠. 한국어의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연결, 개인이 아니라 관계, 그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 연결된 관계, 공동체의 가치가 담겨 있었군요. 영어로는 마이 맘이지만 한국어로는 우리 엄마. 이 차이가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였네요. 정말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어의 우리는 단순한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라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미를 느껴보세요. 문화 10. 환갑잔치. 마지막 10번째 문화 충격. 환갑잔치와 효 문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소피입니다. 한국 친구 아버님이 60세 되시는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수백 명을 초대하고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그리고 자식들이 무릎을 꿇고 부모님께 절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60세는 그냥 하나의 나이일 뿐인데 한국에서는 왜 60세를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무릎 꿇고 절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소피의 신기함. 이해됩니다. 서양에서는 생일이 개인의 날이고 특정 나이를 특별히 축하하진 않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옛날 한국은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60세까지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60세를 환갑이라고 하며 특별히 축하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60년을 건강하게 사셨다. 그런 의미로 성대한 잔치를 열었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절하는 건 효의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효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다는 건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은 가장 깊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환갑잔치에서 자식들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옷, 반지, 여행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 60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날이 바로 환갑잔치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부모님께 이렇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건 정말 아름다운 문화예요. 저도 프랑스 돌아가면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환갑잔치는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을 향한 자식들의 사랑과 감사, 그리고 효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 문화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이 먼저 물어보기, 밥 먹었냐는 인사, 신발 벗기, 지갑 싸움, 무료 반찬, 리필, 빠른 택배, 두 손으로 건네기, 회식과 눈치,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환갑잔치.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놀란 이유는 단순히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문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감동이었다는 것을요. 나이를 묻는 것, 밥 먹었냐고 묻는 것, 신발을 벗는 것, 계산하려고 싸우는 것, 이 모든 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 더 자랑스럽게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면 어떨까요? 오늘 주변 사람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누군가에게 두 손으로 뭔가를 건네보세요. 오늘 부모님께 사랑해요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 문화를 지키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도 외국인 친구한테 이런 질문 받았어요. 우리 문화 중에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정은 따뜻합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우리 문화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